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의료 분쟁 관련 사건입니다. 의료사고 형사재판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동일한 의료사고 사안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달라진 사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동일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고 어떻게 형사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인지, 형사적으로 무죄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는 건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박한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님. 네, 오늘 의료소송 사건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이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좀 다른 특이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자이자 피해자에게는 두 가지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바로 의료 과실로 환자가 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환자에게 생긴 치료비, 장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즘엔 같이들 많이 하죠? 네,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재판인데 똑같은 거 아닌가? 형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해주는데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결과가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인과관계, 위법성, 유책성 판단이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대법관들이 같은 날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였음에도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결론을 달리했었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같은 날 같은 대법관들이 판단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이하네요. 이 사건 살펴보기 전에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민법의 불법행위 이론과 형법의 위법성론, 인과관계론, 책임론은 서로 약간의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두 법이 존재 목적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일반적인 사인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네네네. 국가의 형사처벌, 처벌 네네네. 권력에 행사하지만 네. 민사 책임은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네. 평등하게 싸우는 것,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인과관계론과 위법성론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형사 책임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인정을 하지만 민사 책임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약해도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같은 날 대법원에서 같은 대법관들이 선고를 했는데 결론이 달라진 이 특이한 사건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망인은 이제 73세 고령인 사람이었고 네. 넘어진 다음에 팔을 올릴 수가 없어서 피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네네. 피고 병원에서는 견봉 하감 압술과 이두관 절개술을 계획하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 의사 P라고 하겠습니다. 네. 의사 P는 2015년 12월 30일 10시 15분경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전신 마취를 유도하고 네. 이제 전신 마취가 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10시 42분경에 다른 수술실로 마취 업무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망인은 이제 마취하기 전부터 저혈압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마취 직후에 저혈압이 다시 시작이 되자 간호사는 4차례에 걸쳐서 의사 P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네네. 의사 P는 첫 번째 전화를 받아서 이제 에페드린 10mg을 투여할 것을 지시했고 두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고 세 번째 전화와 네 번째 전화를 받은 다음에 수술실로 들어와서
이제 11시 20분경에 망인한테 혈압상승제들을 투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저혈압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중단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네. 13시 33분경 이대 목동병원에 전원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망인은 부검을 했지만요, 이제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서 네. 저혈압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마취하다가 사망을 한 건지 이거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민사소송의 하급심 원심은 의사 P에게 마취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네. 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 피해자 측, 환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네. 대법원도 전체적으로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특히 이제 의사 P와 P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의사 P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을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피고 병원에게 민사소송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책임을 100% 인정했나요? 병원 잘못했다고? 네. 책임은 60%로 이제 통상 의료소송에서 병원과 의사 측의 책임 제한 법리에 따라 가지고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설명 의무 위반한 부분 이런 것과 이제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형사소송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형사소송에서 하급심은 이제 마취 간호를 업무를 시작한 지 2달에서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간호사한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옮긴 것은 다른 수술실로 간 것은 과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로 판단하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은 있지만, 망인의 사망과 의사 B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논거는 무엇이냐면, 망인이 반복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인 저혈압 증세를 보이다 사망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P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 및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아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분명히 민사소송에서는 그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해놓고 형사에서는 없다고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큰 차이는 어디서 온 건가요? 네, 이걸 비교해서 정확히 보면 일단 같은 대법관들이 판결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의사 P가 적절한 치료 및 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했지만 가능성밖에 없어서 형사 절차에서는 의사 P가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이 있던 정도로만 형사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신기한 얘기네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오늘 굉장히 특이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환자와 의료진 양쪽에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의료소송은 이처럼 같은 판사님들이 같은 판결을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따라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먼저 나온 판결문은 다른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불리한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형사가 먼저 결론이 났으면 그걸 보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뭐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의료진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의료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네.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한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인력 장비 등을 통해서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한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희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